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의대,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 조건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학교 앞서 소개드린 과목들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가 있어요. 앞에 I가 붙는 파운데이션 과목들은 20점 만점에 11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BL 붙는 생물이나 CH 붙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12점 이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최저 점수를 받아야지 MMI라고 하는 면접의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 이어 2 2학기의 2월인데, 그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이제 마지막 3번, 4번은 입학 직전까지, 그러니까 입학이 9월이면 8월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들인데요. 유켓은 이제 의대 적성 검사 이런 시험이고 IELTS는 영어 시험입니다. 유켓은 매년 요구하는 점수가 바뀌는데 모든 응시자들 중에서 평균 점수 이상, 그러니까 보통은 한 2,500점 이상 받는 것을 안정권으로 보는데 그 정도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이건 특이하게 1년에 한 번밖에 칠 수 없다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2년 차 아니면 1년 반 과정을 들으시면은 이어 1 끝나고 한 번, 그리고 이어 2 끝나고 한 번, 이렇게 방학 동안 두 번의 응시 기회가 있는데, 짧은 인터내셔널 프리메드 1년 과정으로 하시면은 시험을 한 번밖에 못 본다. 그런 좀 큰 리스크가 있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IELTS는 대신 원하는 만큼 몇 번이라도 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건 이제 모든 영역에서 7.0 이상을 받아야 해요. 그 좀 정리를 해주면 사실은 의대를 가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고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점수를 못 맞췄다 이런 사람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사실 인터뷰가 가장 큰 뭐 항상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좀 떨어지면 또 이제 성적은 됐는데 인터뷰가 또 안 됐다. 그럼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유캣이 안 돼가지고 유캣은 두 번은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그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평균 점수 2,500 이상이니까 뭐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대부분 맞은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유캣이 안 되면 이것도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이엘츠 7.0 모든 요소에서 7.0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개를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간학생 소개해 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뭐 합격했다 이 결과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쉬워 보이고 이 학생한테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과정 동안 정말 쉽지 않는 과정이 좀 있었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아이엘츠도 사실은 뭐 모든 요소 7.0 맞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요소 7.0은 또 한 번에 또 맞아야 되는 건 또 힘든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기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네, 일단 1번 성적 최저 점수 맞추는데 제가 느낀 거는요. 관련 지식, 이렇게 고등학교 때 화학을 했다. 고등학교 때 생물을 했다. 물론 그랬다면 정말 많이 도움은 되겠지만 굳이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저처럼 없어도 어, 좀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성적 미달 때문에 떨어진 케이스는 저희 동기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좀 드문 케이스고 오히려 대신 좀 자체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된다는 제가 참 어렵게 느꼈던 건데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실함이 참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제 대부분이 글쓰기 형식, 에세이라던가 그런 글쓰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어떤 과목이든 화학이나 생물 이런 것도 에세이로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면 랩 리포트라든가. 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어2 영어 수업에서 첫 에세이 점수를 제가 20점 만점에 5점을 받았었거든요.
11점인 헬스 점수인데 근데 같은 과목 같은 선생님이 채점하신 마지막 에세이에서는 네, 그냥 제가 딱히 노력을 다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거기서 커리큘럼이 너무 잘 짜여 있고 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왔더니 5점에서 16점이라는 이렇게 조금 극적인 성적 향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 에세이는 꽈탑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아무래도 다들 파운데이션은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여러 번, 아, 너희들 외국인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에세이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이과 출신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유학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영어 글쓰기 경험이 많지 않다 해도 그냥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너무 떠먹여주기 때문에 네, 문제 없습니다. 성실함만 있다면 네, 큰 부담 없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게 그 되게 좋은 멘트긴 하네요. 이과 출신이 아니어도 문제 없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2년 과정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 친구가 그저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죠. 사이언스에 대해서 당연히 좋아해야 되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파운데이션 볼게요. 아, 이거 영어로 되어 있네요. 아, 네, 이제 에세이 점수 마지막 신입점 받았을 때, 아, 되게 첫 5점짜리 에세이는 조금 악감이 많았었거든요, 피드백에. 근데 마지막 에세이에서는, 아, 잘 썼다. 이게 칭찬도 아,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컨퍼런드 어워드 아웃컴 해서 최저 합격 받았을 때입니다. 예. 그 여기는 에세이 굿 그죠? Very good piece of reflection. 에세이에 대한 그 평가인가요? 네네. 아, 예. 그리고 마지막에 confirmed award outcome 이것은 그다음 international pathway to medicine인데 pathway to medicine이 지금 이 강은 학생이 갔을 때는 코스 이름이 international pathway to medicine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 메리트, 메리트가 있고 하이 메리트로 이제 통과를 해야 여기는 그죠?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통과했다고 표현을 해서 결과를 좀 적었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